그러나 업계에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에켄 왕족은 미국 아니면 유럽, 그냥 아시아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에드워드 블레이크 20년간 이 규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3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우디 왕족이 쓰러졌습니다. 스월심이 비시간, 존스 홉킨스 거절, 메이어 대기 중, 샤리테 불가능. 미국도 유럽도 문을 닫았습니다. 실패하면 국제뉴스입니다. 석유 협상 150억 파운드가 날아갑니다. 외교 파탄입니다. 회의실 12명 중 8명이 도망쳤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보고서 한 장이 왔습니다. 맨 아래 한 줄, 한국 20년 금기였습니다. 왕족을 아시아에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 손은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20년간 쌓아온 제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포기한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지금 전 세계 왕족들에게 대한민국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새벽 3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우디 왕족 급성 합병증, 시간 72시간. 왕실 회의실 12명이 저를 봤습니다. 블레이크, 답은 미국, 불가능, 유럽, 대기 중. 목록을 지워나갔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맨 아래 한 줄, 서울. 저는 그 단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블레이크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이름만 들어도 헉 소리가 나오는 세계 최고의 중동 왕족과 초고액 자산가들의 의료를 전담하는 컨설턴트로 20년을 일했습니다. 병원을 선택하고 실패 확률을 분석하고 의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블레이크 환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우디 왕실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3인의 주요 인물이었죠. 급성 심혈관 합병증으로 쓰러졌고 기존 치료를 담당하던 미국 최고 병원에서 더 이상 확답을 주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72시간. 그게 제게 주어진 시간 전부였습니다. 실패하면요?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닙니다. 국제 외교 문제로 번집니다. 영국 정부가 즉각 개입하게 되고 사우디 왕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50억 파운드 규모 석유 협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양국 간 방산 계약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이름은 국제뉴스에 오릅니다. 영국 의료 컨설턴트의 치명적 오판 같은 제목으로요.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다시는 어떤 병원도 어떤 환자도 저를 찾지 않을 겁니다. 법적 책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 직무유기, 책임 방기. 저는 즉시 상황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생존 확률 47%, 합병증 가능성 68%, 정치적 파장은 계산 불가, 외교적 여파는 측정 불가.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험. 극도의 위험이었습니다. 왕실 내부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자문단 12명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 먼저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레이크. 현재 상태로는 저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너무 위험합니다. 메이오 클리닉도 같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최소 3주입니다.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독일 샤리테도 스위스 병원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병원들이 하나씩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환자는 위험하다고요.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 시간이 없습니다. 왕실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국 정부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외교 스캔들로 번지고 언론이 들끓고 정치적 책임 공방이 시작될 겁니다. 그 순간 자문단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건에서 빠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곧 2명이 더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합니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5분 만에 8명이 떠났습니다. 12명 중 4명만 남았고 그들마저 침묵했습니다. 조언은 사라졌고 저 혼자였습니다. 블레이크. 왕실 대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혼자서. 회의록에 기록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박또박 명확하게. 최종 권고자 에드워드 블레이크. 자문단 전원 반대. 책임 소재 에드워드 블레이크 단독. 그 순간 제 앞에 한 장의 서류가 놓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밀어넣은 내부 보고서였죠. 병원 목록이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런데 가장 아래 생소한 도시명이 보였습니다. 서울.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다는 평가도 들었죠. 하지만 왕족을 보낼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한국은 보조 선택지였습니다. 최상위 선택은 항상 미국이었고 그 다음이 유럽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왕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서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이라고요? 한국말입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왕족을 아시아에 보내자는 겁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례가 없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중동 왕족이 한국 병원에 간 적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제적 망신, 외교 파탄, 경력 종료, 법적 책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환자는 위독했습니다. 남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블레이크. 지금 당장. 왕실 대표가 재촉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걸요. 성공하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실패하면요? 영원히 기억됩니다. 에드워드 블레이크, 왕족을 죽인 남자로요. 동료들은 도망쳤습니다. 조언은 사라졌습니다. 보호막은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 몫이었고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고 국제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제 손은 그 보고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서울. 그 단어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제가 20년간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기준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서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새벽 4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병원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확인용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성공률 94.7%, 재수술률 2.3%, 합병증 발생률 3.1%. 수치가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깨끗한 데이터는 의심스러웠죠. 조작됐거나 과장됐거나 샘플이 작거나. 보통은 셋 중 하나였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찾았고 케이스 스터디와 장기 추적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숫자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여러 병원에서 여러 의료진이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7시 동료 컨설턴트 3명에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첫 답변이 왔습니다. 블레이크, 정신 차리십시오. 왕족을 실험대에 올릴 겁니까? 영국 출신 컨설턴트 데이비드였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독일 출신 한스였죠. 아시아 병원은 리스크가 큽니다. 데이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 출신 마르셀이었습니다. 당신 경력이 아깝지 않습니까? 모두 즉각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엔 병원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병원은 스타 의사 중심이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걸 결정하죠.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한 명이 팀을 이끕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팀 전체가 책임을 졌습니다. 외과 의사 혼자가 아니었죠. 마취과, 내과, 영상의학과, 중환자의학과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학제 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수술 전에도, 수술 중에도, 수술 후에도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대기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은 최소 2주에서 한 달이었고 독일은 긴급이 아니면 3주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이내 가능했고 응급이면 24시간 이내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수술 후 관리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병원 자료는 3페이지 분량으로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 자료는 27페이지였습니다. 지나치게 상세했죠. 일별 체크리스트, 시간별 모니터링 계획, 합병증,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집착 수준이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은 천재 한 명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파는 거였죠. 오전 10시 왕실 자문단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여전히 4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실 대표가 물었습니다. 블레이크 결정했습니까? 저는 한국 병원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자료를 집어들었다가 5초 만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블레이크, 이건 도박입니다. 왕족을 걸고 도박할 겁니까? 다른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성공률 94.7%, 재수술률 2.3%, 합병증 발생률 3.1%.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숫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병원, 여러 의료진 같은 결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병원 아닙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반대할 거라는 걸요.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저는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팀 구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아닙니다. 팀 전체가 책임집니다. 다학제 회의를 반복하고 수술 후 관리 계획이 27페이지입니다.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의도 아니었죠. 왕실 대표가 말했습니다. 블레이크, 이건 당신 판단입니까? 네. 확신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신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도 없었죠. 검토할 가치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후보군에 올리자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는 해봅시다. 그 말 한마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병원을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공식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20년 기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후보군에 올렸다는 건 검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달랐습니다. 이미 모든 걸 건다는 의미였죠.
왕실 회의 이틀 후 저는 극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중간 연락책을 통해 서울 병원 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익명성 보장. 환자 신원은 최소한의 인원만 알아야 했습니다. 둘째, 속도. 72시간 이내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의료진 전권. 치료 결정은 오직 의료진만 내려야 했습니다. 24시간 후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줄이 더 있었죠. 다만 정치적 개입은 불가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치적 개입 불가라고요? 왕족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답변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병원들은 달랐습니다. VIP 환자에겐 특별 대우가 따라왔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족이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간 연락책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치적 개입 불가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의료 판단에 외부 압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누구든 의료진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그 원칙이 이 병원을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압력 없이 순수하게 의료 판단만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더 믿을 만하다는 뜻이었죠. 사흘 후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의료진 7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2명의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회의는 간단한 인사 없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환자 기록을 보내주십시오. 과거 치료 내역, 현재 상태, 검사 결과 전부입니다.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10분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년 전 수술 당시 합병증이 있었습니까?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최근 3개월 내 감염 이력이 있습니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저는 답변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1시간 후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착 즉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요? 미국 병원들은 달랐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외과 전문의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치료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성공 시나리오, 부분 성공 시나리오, 실패 시나리오. 3가지 모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합병증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희망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파는 거였죠. 과정을 파는 거였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약속하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노트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 경력 전체를 걸어야 하는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족이 사망하면 제 이름은 업계에서 사라집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국제 문제로 번지고 외교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 한국 의료진의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역설적으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실패 가능성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왕실 측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병원 검토 완료. 진행 가능.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이 이 한 줄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왕실 의료자문단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 회의 때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죠. 8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총 12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명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블레이크, 이게 뭡니까? 제 보고서였습니다. 서울이라고요? 한국병원에 왕족을 보내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토 결과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요? 다른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선택입니다. 중동 왕족이 아시아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었죠. 블레이크, 수석 자문관이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집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당신 혼자서요?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국제 외교 문제가 터지면요? 사우디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요? 그것도 당신이 책임집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터질 겁니다.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수석 자문관이 말했습니다. 최종 권고자 에드워드 블레이크. 자문단 전원은 본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함. 또박또박 기록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씩 선을 그었습니다. 5분 만에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언은 사라졌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제가 혼자 책임지라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왕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레이크,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환자 상태가 예상보다 나쁩니다. 48시간 내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한국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까? 48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답변은 빨랐습니다. 준비 기간이 부족합니다. 최소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왕실 측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의료진이 72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른 의료진으로 교체하십시오. 더 유연한 팀으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의료진을 교체하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환자 자료를 검토한 팀입니다. 교체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정이 우선입니다. 왕실 측 대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블레이크, 알아서 조율하십시오. 저는 다시 한국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실 측에서 일정 단축과 팀 구성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일정 단축은 검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진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의료 판단은 의료진이 합니다. 외부 압력으로 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든 왕실 요구든 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단호함에서 또다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원칙을 지킬 뿐이었죠. 저는 왕실 측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의료진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병원 측 원칙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블레이크,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까?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사흘 후 최종 서류가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왕실 의료 자문 권고서. 추천 병원 서울. 최종 권고자 에드워드 블레이크. 책임 소재 에드워드 블레이크. 제 이름이 3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제 경력 20년이 걸립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 두려움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태도가 떠올랐죠.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료 판단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드워드 블레이크. 서류를 봉투에 넣어 제출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동료들은 떠났고 조언은 사라졌고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요. 데이터가 말했고 시스템이 증명했고 원칙이 보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후보군에 올렸다는 건 검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달랐습니다. 이미 모든 걸 건다는 의미였죠. 왕실 회의 이틀 후 저는 극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중간 연락책을 통해 서울병원 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익명성 보장. 환자 신원은 최소한의 인원만 알아야 했습니다. 둘째, 속도. 72시간 이내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의료진 전권. 치료 결정은 오직 의료진만 내려야 했습니다. 24시간 후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줄이 더 있었죠. 다만 정치적 개입은 불가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치적 개입 불가라고요? 왕족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답변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병원들은 달랐습니다. VIP 환자에겐 특별 대우가 따라왔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족이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간 연락책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치적 개입 불가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의료 판단에 외부 압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누구든 의료진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그 원칙이 이 병원을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압력 없이 순수하게 의료 판단만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더 믿을 만하다는 뜻이었죠. 사흘 후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의료진 7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2명의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회의는 간단한 인사 없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환자 기록을 보내주십시오. 과거 치료 내역, 현재 상태, 검사 결과 전부입니다.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10분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년 전 수술 당시 합병증이 있었습니까?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최근 3개월 내 감염 이력이 있습니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저는 답변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1시간 후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착 즉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요? 미국 병원들은 달랐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외과 전문의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치료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성공 시나리오, 부분 성공 시나리오, 실패 시나리오. 3가지 모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합병증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희망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파는 거였죠. 과정을 파는 거였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약속하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노트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 경력 전체를 걸어야 하는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족이 사망하면
제 이름은 업계에서 사라집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국제 문제로 번지고 외교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 한국 의료진의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역설적으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실패 가능성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왕실 측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병원 검토 완료. 진행 가능.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이 이 한 줄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왕실 의료자문단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 회의 때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죠. 8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총 12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명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블레이크, 이게 뭡니까? 제 보고서였습니다. 서울이라고요? 한국병원에 왕족을 보내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토 결과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요? 다른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선택입니다. 중동 왕족이 아시아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었죠. 블레이크. 수석 자문관이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집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당신 혼자서요?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국제 외교 문제가 터지면요? 사우디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요? 그것도 당신이 책임집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터질 겁니다.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수석 자문관이 말했습니다. 최종 권고자 에드워드 블레이크. 자문단 전원은 본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함. 또박또박 기록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씩 선을 그었습니다. 5분 만에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언은 사라졌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제가 혼자 책임지라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왕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레이크,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환자 상태가 예상보다 나쁩니다. 48시간 내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한국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까? 48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답변은 빨랐습니다. 준비 기간이 부족합니다. 최소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왕실 측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의료진이 72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른 의료진으로 교체하십시오. 더 유연한 팀으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의료진을 교체하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환자 자료를 검토한 팀입니다. 교체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정이 우선입니다. 왕실 측 대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블레이크, 알아서 조율하십시오. 저는 다시 한국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실 측에서 일정 단축과 팀 구성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일정 단축은 검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진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의료 판단은 의료진이 합니다. 외부 압력으로 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든 왕실 요구든 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단호함에서 또다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원칙을 지킬 뿐이었죠.
저는 왕실 측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의료진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병원 측 원칙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블레이크,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까?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사흘 후 최종 서류가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왕실 의료 자문 권고서. 추천 병원 서울. 최종 권고자 에드워드 블레이크. 책임 소재 에드워드 블레이크. 제 이름이 3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제 경력 20년이 걸립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 두려움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태도가 떠올랐죠.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료 판단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드워드 블레이크. 서류를 봉투에 넣어 제출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동료들은 떠났고 조언은 사라졌고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요. 데이터가 말했고 시스템이 증명했고 원칙이 보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환자는 극비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죠. 특별 수송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30분 만에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언론은 몰랐습니다. 일반인도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죠. 병원 입구는 조용했습니다. 환영 인파도 없었고 플래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환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곳에서는 VIP가 오면 병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사진 촬영도 있었고 언론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료진 3명이 조용히 맞이했고 바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뭔가 느꼈습니다. 이들은 환자를 환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치료하러 온 거였죠. 첫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찰하기 전에 과거 기록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2년 전 수술 기록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이미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수술 기록, 1년 전 검사 결과, 6개월 전 약물 처방, 3개월 전 합병증 이력.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봤습니다.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술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회복 기간 중 특이사항은요? 퇴원 후 재검사 결과는요? 3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변하면서 놀랐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빠진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이미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혈액, 영상, 심전도 모든 걸 다시 했습니다. 이틀 후 다학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과, 내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중환자의학과 모든 과가 모였습니다. 7명이 회의실에 앉았고 환자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현재 상태는 예상보다 나쁩니다. 내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수술 전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외과 전문의가 동의했습니다. 최소 72시간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수술을 미루자고요? 일정이 지연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외과 전문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할 수 없습니다. 왕실 측은 달랐습니다. 빨리 끝내길 원했죠.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반대였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사흘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수치가 소폭 안정되기 시작했죠.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박수도 안정됐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직입니다.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수치가 안정됐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리스크를 나열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데 왜 실패 가능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미국 병원이었다면 희망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같은 말들이었죠.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좋아지고 있어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졌습니다. 더 많은 검사를 했고 더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는데 왜 계속 위험을 말합니까? 외과 전문의가 저를 봤습니다. 블레이크 씨, 우리는 희망을 파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과정을 파는 겁니다. 최선의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준비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이 무엇을 파는지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에 대비하는 거였죠.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낙관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중한 거였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3일 후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이들은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과정을 보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죠. 블레이크 씨,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의료진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치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했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입니다. 저는 차트를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정됐던 수치들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술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연기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연기하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환자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기하면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왕실 측은 이미 조바심을 내고 있었죠. 일정이 더 늦어지면 압박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강행하면요? 의료 리스크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연기할 것인가 강행할 것인가. 의료진은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벽 3시 회의실에 7명이 모였습니다. 외과, 내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중환자의학과. 모두가 환자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수술 중 응급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기하면 환자 심리가 악화됩니다. 내과 전문의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연기파와 강행파로 나뉘었죠. 30분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외과 전문의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1단계만 진행하고 상태를 보면서 2단계를 결정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시간이 길어집니다. 차트를 펼쳤습니다. 원래 6시간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8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하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회의였지만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되 계획을 수정한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인정하고 계획을 바꾸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수술 당일 아침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실 측 대표 2명도 함께였죠. 모두 침묵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정각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 보고도 없었습니다. 왕실 측 대표가 조바심을 냈습니다. 왜 연락이 없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4시간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죠.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왕실 측 대표는 계속 시계를 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시간째 예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7시간째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 뭔가 잘못된 겁니까? 왕실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몰랐으니까요. 8시간째 간호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걸요. 의료진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9시간째 대기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됐습니다. 왕실 측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침묵했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한국을 선택한 게 옳았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20년 경력이 무너집니다. 국제 문제로 번집니다. 외교 마찰이 생깁니다. 왕실 신뢰가 깨집니다. 제 이름은 업계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게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이 제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요.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데이터를 받고 시스템을 확인했고 원칙을 믿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10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실 측 대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끝났다고요?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성공했다는 말을요. 그런데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환자실로 이송 중입니다. 외과 전문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핵심 지표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성공한 겁니까? 왕실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24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 태도를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섣부르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중했죠.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갔지만 잠을 못 잤습니다. 24시간. 그 시간 동안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실패입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면 실패입니다. 회복이 지연되면 실패입니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였죠. 블레이크 씨 상태 업데이트입니다. 간호사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밤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죠. 오전 10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외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핵심 지표가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합병증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48시간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좋아지고 있어도 안심하지 않았죠. 계속 관찰하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대비했습니다. 이틀 후 공식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료진 전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병증 없이 안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재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회복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겁니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합병증도 없었고 재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왕실 측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블레이크.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던 순간, 동료들이 떠나던 순간, 혼자 서명하던 순간, 10시간을 기다리던 순간,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없는 검토, 신중한 판단, 팀 전체의 책임감. 그게 만들어낸 결과였죠. 미국 병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스타 의사 한 명에게 의존했을 겁니다. 유럽이었다면요? 명의의 판단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익숙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최종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이 병원은, 이 나라는 제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년간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기준, 유럽이 안전하다는 기준, 명의가 답이라는 기준.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환자는 2주 후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죠. 왕실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자문 네트워크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귀국 일주일 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자문단에서였죠. 블레이크, 어디였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같은 상황이다. 조언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다음 날 쿠웨이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레이크, 자문을 구한다. 그 다음은 카타르였습니다. 병원 추천이 필요하다. 일주일 만에 5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었나? 어떤 결과였나? 우리도 갈 수 있나?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의 반응은 2가지로 나뉘었죠. 한국이라고? 아시아 병원을? 한국. 그렇다면 가능하겠군.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즉시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나? 저는 답했습니다. 제 경력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케이스가 추가로 성사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고위 인사가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들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2달 후 2번째 케이스. 카타르 왕실 관계자였습니다. 역시 성공이었습니다. 3번째, 4번째 케이스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같은 병원이었고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울에 가면 된다. 한국병원이 답이다. 저는 이제 병원 이름보다 국가 시스템을 설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싼 나라도 아닙니다. 자문 요청이 올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었죠.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년간 저는 최고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고의 의사를 찾았습니다. 최고의 성공률을 찾았습니다. 그게 제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저는 다른 걸 배웠습니다.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중요했습니다. 성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장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런던에서 의료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블레이크, 그 케이스 이야기를 들었네. 정말 한국이었나? 그렇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미쳤군. 위험한 선택이었어. 아닙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건지 놀라는 건지 모를 웃음이었죠. 그러나 저는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블레이크, 자네 기준이 바뀌었군.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간 저는 미국과 유럽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한국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빠르다는 평가는 들었지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 기준에서 최상위에 올라섰습니다. VIP 환자, 고위험 수술, 정치적으로 민감한 케이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한국을 먼저 검토합니다. 왜냐고요? 데이터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공률, 재수술률, 합병증 발생률. 숫자가 말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팀 전체가 움직입니다. 다학제 회의, 철저한 준비, 끝없는 검토. 그게 실패를 막습니다.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료 판단을 최우선에 둡니다. 환자가 왕족이든 아니든 똑같이 대합니다. 1년 후 저는 새로운 케이스를 맡았습니다. 유럽 재벌가 인사였습니다. 복잡한 심장 수술이 필요했죠. 동료들은 미국을 추천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 최고야. 존스 홉킨스로 가게. 그러나 저는 다르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제 기준이 바뀌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졌다고 생각했죠. 전문가에게 자신의 기준이 무너지는 경험은 흔치 않습니다. 20년을 일하면서 쌓은 믿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걸 겪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례가 제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뢰와 존경의 증거라는 것을요. 전문가의 기준을 바꾸는 건 데이터로도 안 됩니다. 평판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결과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제 기준을 바꿨고 제 신뢰를 얻었고 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최고를 찾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곳은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